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창의성 관련 내용을 쭉 이어왔는데요. 이제 다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또 작성하고 만들어서 과제로 내고 이 과정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하다가 또 여러분이 좀 지겹고 좀 힘들다 싶으면 또 특강으로 또 한번 또 넣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학기는 대면 수업을 거의 못하는 걸로 확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조편성에서 뭘 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과정을 잘 패스하고 우린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문서로 제가 별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스크랩해서 제출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PPT로 만들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스스로 발표해서 영상을 만들고 제출하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메모하고 있는 여러분 노트에 메모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거를 제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또 학교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또 접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거를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번 학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상세히 문서화로 기술화해서 여러분에게 메일을 한다. 여러분의 그 수업 자료실에 클래스 수업 자료실에 상세히 올려놓고 그리고 리포트를 받는 것은 이번에 매주 A4 한 장씩 올리는 거는 카페에 올리는 거는 계속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평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카페에 올리지 않고, 그렇죠? 카페에 올리지 않고 리포트나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만든 거, PPT로 만든 거, 그다음에 발표 영상, 그죠? 이런 노트 필기한 내용은 카페에 올리지 않고 유클래스에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밤을 따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도 잘 강의 듣고 출석을 위해서 FMG 메모 잘하고 올려주고 카페에 그 다음에 노트 필기 잘 꼼꼼하게 수업 들으면서 해주면 이 과목을 패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강의 주제, 자, 오늘 비즈니스 모델 내용 중에 자, 어떤 내용이냐면 고객과의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핵심 자원, 핵심 활동,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한 질의응답. 여러분이 뭐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메일이나 또 쪽지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휴대폰 문자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강 좀 몇 개 들어갔기 때문에 창의성 관련 또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 모델, 말 그대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어떤 상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 것인가. 자, 어떤 상품을 누구에게, 고객이죠. 어떤 상품을 제품이죠. 어떤 방식으로 유통 과정이죠. 판매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자, 온라인 오프라인인지, 그죠? 대면인지 아닌지, 뭐 아니면 또는 중개를 할 건지, 중개 수수료를 내가 또 수익으로 창출할 건지 다르겠죠. 판매 방식도 다르고. 자, 사업에 대한 기본적 설계도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계획서를 하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비즈니스 시스템, 수익 창출의 근본적인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걸 통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한번 내보면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될 것 같다 라는 부분을 예측해 낼 수 있죠. 하여튼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어떤
고객한테 가치를 고객한테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면 결국은 소비자는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고객한테 가치를 제안하는데 그 고객이 그 가치를 정말 필요로 하는가, 원하는 내용인가, 그렇죠? 수요가 있는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자, 그걸 통해서 창업, 신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면 창업이 되겠지만 기업으로 이전에 하고 있는 경우는 새로운 또 신규 사업,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넓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은 뭐냐 이러면 제품 서비스 기술보다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성공의 관건이다. 제품 서비스 기술보다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의 성공의 관건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혁신 기업은 성장, 생존을 위해 과거 비즈니스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과 생존을 위한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 기업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틀에 갇혀 있으면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판매와 어떤 그런 내용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네이버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플랫폼 이런 시장 자체가 앞으로는 대세라는 거죠. 대세.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도 월마트가 이제 그전에는 매출액 1위였죠. 미국에서. 근데 아마존한테 지금 다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 시장에 다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무시하냐면 월마트 같은 매장을 여러 수십 군데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시장은 중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중개 역할만 하고 그 속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받아 챙긴다는 사업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중개 역할을 합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죠? 다 중개 역할을 합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자체 내에서 뭔가를 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광고 회사가 광고를 런칭하고 그 광고를 통해서 또 뭡니까? 소비자는 그 광고를 보러 오겠습니까? 광고 때문에 네이버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받으러 갔다가 그 광고가 보이기 때문에 그 광고를 통해서 또 뭐 물건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사업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중개 역할을 하는 이 플랫폼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어떤 더 획기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비즈니스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초석을 다지는 기점이었다. 그 삼성은 어떻게 보면 제품이잖아요. 반도체니 그죠? 뭡니까? 휴대폰이니 하는 거는 실제 제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플랫폼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휴대폰이 다 런칭되어서 삼성도 뭐 일본 거 그죠? 휴대폰 또 뭡니까? 중국 거 다 세계적인 휴대폰을 다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결국은 그 플랫폼 자체가 돈을 훨씬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뭡니까? 배달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배달을 시키잖아요. 원래는 배달업체에 전화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요 뭐 그죠? 이런 데 전화를 하면 되는 거 배달의 민족 이런 데 전화를 하는 게 아니죠. 원래는 그냥 식당에 전화를 하면 그 식당 주인이 배달업체에 문의를 해서 배송을 하는 건데 플랫폼 시장이 발달해 있다는 게 배달의 민족에다가 요기요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시스템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소비자의 어떤 그 불만 정도가 다 올라오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마시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그죠? 상품평도 금방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식당들이 수수료 줘가면서 굳이 배달민족이나 요교에 런칭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본인이. 안 하고 싶지만 여러 업체들이 다 거기에 런칭되어서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나면 결국은 하루에 10개 팔 거 그게 런칭해서 20개 팔고 50개 팔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광고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플랫폼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런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저는 꼭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습니까? 가치 제한했고, 고객 세분화도 했고, 유통 채널도 했고, 이제 뭐 합니까? 오늘 고객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을 했지만 한 번 더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죠? 고객 세분화입니다. 고객 세분화. 자, 고객 세분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고객의 유형. 그죠? B2B, 기업 대 기업, B2C, 기업과 고객, B2G는 뭡니까? 정부죠. 이걸 거버먼트 정부죠. 자, 그 다음에 가치 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하죠. 고객이 누구인지 세분화도 세그멘테이션 중요하지만 가치 제한 더 중요하죠. 편리함, 가격 절감, 브랜드 여러 가지 편리함 때문에 또는 유용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구매하겠죠. 그 다음에 유통입니다. 유통. 그렇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채널을 활용해서 전달할 것인가? 유통. 직접 판매, 온라인 판매, 유통 채널. 고객 관계입니다. 오늘 할 거죠. 고객 관리를 어떤 유형의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콜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고객이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해병, 다른 그냥 육군 해군 가면 끝나는데 왜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해병대를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우회들끼리 해병대 커뮤니티가 형성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방송 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해병대라는 어떤 이 소속감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부분이죠. 제품을 팔고 기업이 뭔가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고객이 빠져나가지 않지. 그렇지 않고서는 고객이 한번 고객으로 되고 그 다음부터는 찾아주지 않는 그런 일회성 고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흐름이 있고요. 고객이 현금을 지불하는 원천은 무엇인가? 그렇죠? 제품의 판매, 서비스 이용료, 제품이 좋아서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내기 위해서 핵심 자원은 무엇인가? 오늘 나오죠? 고객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은 무엇인가? 핵심 자원. 한마디로 그 업체마다 또 같은 업체라 해도 핵심 자원이 다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잘 활용해서 지적, 인적 잘 그죠?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핵심 활동, 고객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활동은 무엇인가? 기술이 필요한가? 생산성이 필요한가? 그죠? 핵심 파트너, 고객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는 누구인가? 공급자, 아웃소싱 파트너 이런 사람들하고 잘 협업해서 뭡니까? 그래야 저 비용으로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용 구조입니다. 고객 가치를 전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인가? 고비용인가? 그죠? 고정비용인가? 변동비용인가? 고정비용은 뭡니까? 임대료, 그 다음에 월급, 이런 게 고정비용이 되겠죠. 변동비는 전기료, 재료비,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죠? 고정비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고정비가 되겠고요. 자, 아무튼 직원들의 월급 고정비는 맞습니다. 임대료 고정비 맞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요. 아직 하나 더 있네요. 자,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산입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기회를 포착합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기회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아이디어를 찾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판매하고 수익을 낼 것인가. 그죠? 자, 이런 것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판매가 뭔가 이게 활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 아이디어는 그냥 묻혀지는 거죠. 예, 그 아이디어는 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정말 쓸모가 있는가, 그리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가, 또 그 자체가 정말 고객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보면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도 있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이 뭐냐?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자, 고객 세그먼트와의 거래 접촉을 통해 맞는 관계의 형태를 의미한다. 자, 앞서 우리 고객 세그먼트 세분화 했잖아요. 그 고객과의 거래 접촉을 통해 맺는 관계. 자,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단골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고객을 잘 관계를 유지해서 고객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한 번 맺은 고객이 다시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객이 우리가 그냥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고객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그 고객은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 모두가 고객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뭐 정부일 수도 있고 은행원일 수도 있고 공급업자일 수도 있고 아까 소비자는 이야기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채권단일 수도 있고 금융계통일 수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또 내부 고객도 있잖아요. 종업원들과의 관계 이것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이제 소비를 하는 고객, 직접적인 고객을 의미합니다. 자, 고객의 마일리지를 주기도 하고 떠나려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에 아마 휴대폰, 인터넷 다 묶어서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가족이 묶어서 사용하면 엄청나게 할인을 해주죠. 할인을 해줍니다. 맞죠? 자,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 자체가 벌써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바꾸면 위약금이 있죠. 그래서 그 위약금을 물고도 또 번호를 바꿔가면서 뭐 바꿀 때도 있긴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장치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뭐 셋톱박스를 그죠? 이 모뎀 이름 빌려주면 뭡니까? 그 와이파이 기능하는 그죠? 장기 임대를 하면서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죠? 그 기능이 별로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걸 뭐 장기 임대를 해가지고 되게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놓고 막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DC를 해주는 것처럼 나오죠. 그런 걸 놓고 보면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죠? 저는 머리를 좀 썼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쓴 머리인데요. 저는 따로 사무실이 바깥에 있는데요. 사무실에 와이파이가 인터넷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인터넷을 못하냐고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제 휴대폰을 무제한으로 만들어 놓고 제 휴대폰에 핫스팟을 켜면 바로 학원에 그쪽 그 사무실에 있는 그곳을 와이파이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불편한 부분은 약간은 이제 그러면 켜야 된다는 그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노트북을 쓰니까 다 작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몇 년까지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뭐 설치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만큼 핫스팟 그죠?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매점 고객이 다시 습득하고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주기도 하고 떠나려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줍니다. 그렇죠? 이런 위약금을 물고도 옮기고 싶은 통신사도 있긴 있죠. 휴대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고객 관계에서는 현재 각 고객 세그먼트와 함께 고객 관계를 구축했는가? 맞죠? 그 다음에 각 고객 세그먼트는 어떤 방식의 고객 관계를 구축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위약금을 유기했는가? 그렇죠? 아니면 뭐 할부를 했는가? 고객 관계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렇죠? 고객을 관리하기에는 비용이 안 들 수는 없겠죠. 고객 관계는 비즈니스 모델의 다른 요소와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 비즈니스 관계는 고객 관계는 비즈니스의 다른 요소와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 자,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 개선을 위한 차별화 전략 3가지입니다. 자, 차별화 전략 몇 가지? 3가지! 자, 고객 관계 개선을 위한 차별화 전략 3가지. 고객의 전환 비용을 높인다. 고객의 전환 비용을 높이면 결국은 그 제품을 계속 다음에도 또 사게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바로 애플 통신사와 삼성의 운영 체제가 다른 거죠. OS 체제가 다르죠. 그런 걸 놓고 보면 그 속에서 이 애플이 노리고 그렇게 이제 전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죠. 휴대폰을 계속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물론 이제 제품의 기능상 뭐 내용이 떨어지면 결국은 장단점에 따져봤을 때 삼성으로 돌려가겠지만 또 애플은 애플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면 계속 또 다음에 또 애플을 또 휴대폰을 또 사게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애플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인 그 성인들보다 그만큼 그 대학생들에게 좀 유용한 편리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딸도 다 애플 휴대폰인데 애플 건데 보니까 뭐 사진이 아주 잘 나온다 이러면서 그런 많이 쓰더라고. 사진이 LG 카메라가 들어간다면서요. LG 카메라. 근데 LG 휴대폰 자체는 너무 좀 부실하고 그죠? 근데 카메라 기능이 좋으면서 애플을 쓰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의 커뮤니티로 묻는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함께 모여 있다는 보통 가수들도 커뮤니티가 있죠. 그러면 그 커뮤니티가 없는 가수하고 있는 가수하고 인기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다시 나와도 또 인기를 누리는 그 가수의 힘은 기존의 커뮤니티가 계속 뭐 연결되지 않더라도 한번 그런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티는 또다시 쉽게 모여지기가 쉬운 거죠. 그걸 또 활용해서 거기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경우는 참 많으니까요. 결국은 어떤 사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고객이 모인다는 거고 고객을 다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고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뭔가 색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고객을 주주로 만든다. 고객을 주주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에 어떤 연관되게끔 만든다는 거죠.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야 그죠? 매출액이 올라야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그 회사를 위해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고 나쁘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점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자기 회사 자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무조건 뭐 배당을 내도록 다 팔아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회사를 신뢰하느냐,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런 관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전환 비용입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회사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겪는 손실이나 불편을 전환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OS가 다른 스마트폰 아까 얘기했죠. 앱을
사면 다시 깔아야 되고 전화번호를 바꾸면 명함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전화 비용이 높은 고객을 잡아주는 라인 효과, 락인 효과, 락인 묶는다는 거죠. 락인 효과, 그죠? 그래서 락인 효과가 커지게 된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통신사도 그렇고, 그죠? 예, 그리고 그렇게 묶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딱 전환 비용이 발생하게끔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 차를 사는데 기존에 어떤 차를 몰았느냐, 삼성의 차를 몰았는데 기존에 삼성차를 몰았다가 또 삼성차를 사면 100만 원 할인을 해주는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현대차, 또 삼성차, 현대는 그런 게 있는 거 모르겠어요. 삼성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어떤 하면 또 1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만 원은 어디야? 차 어느 현대차 뭐 기아차 뭐 올려받다가 삼성차 올라서 사려고 하다가 별차에 어느 또 삼성차 사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객을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자꾸 잡아두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관리하는 거예요. 고객 관계. 은행이든 또 백화점이든 VVIP가 있죠. 그런 VIP들을 고객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관리합니다. 냅두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는데 그 고객을 심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객이 항상 뭔가 색다른 서비스와 그죠? 네, 그런 걸 노출시켜 놓아야 또 그런 혜택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거 있네요. 여러분 휴대폰 저는 LG를 계속 쓰다 보니까 LG의 포인트가 무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지금 영화를 못 봐가지고 영화를 많이 못 봤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를 공짜로 그 포인트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영화도 못 보는데 그 일반 포인트로 돌려놨든지 1년에 6개월에 한 번밖에 못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돌리니까 한 번은 영화를 돌렸다, 한 번은 뭐 쇼핑을 돌렸다, 한 번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놓고 보니까 그런 또 있네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 그런 것 자체가 붙으면 포인트를 뭐 처음에는 뭐 20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 30만 원 주는데 쓰지도 못해요. 쓸 때도 별로 없고 그죠? 근데 많이 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무제한으로 줘가지고 아예 이제 다른 통신사를 바뀌면 그게 소멸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통신사를 옮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 놓고 또 뭐가 있냐면 인터넷 그죠? 이 기가바이트를 또 선물로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 그죠? 인터넷 활용할 수 있도록 2배로 가능성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많은 글로벌 호텔이 스마트폰으로 체크인, 체크아웃을 룸 출입이 가능한 IT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게 했을 때 호주 그랜드 하얏트 그죠? 멜버른의 색다른 서비스 개발 이렇게 뭐냐면 1년에 주 5회 이상 그랜드 하얏트 멜버른에 그죠? 이 하얏트 호텔에 투숙을 하면 고객이 제공하는 하얏트에 맡겨두세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단골 고객은 신발이나 운동화 등을 무료로 맡겨두거나 셔츠 등을 유료로 소탕하고 다림질에서 보관한다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비즈니스를 많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겠지만 많이 어느 나라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곳 깎아 저곳 깎아 하다가 지난번에 저기에 묵었지 저기에 묵었더니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 이런 게 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편리함 때문에 계속 그 호텔을 또 투숙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록 만든 거고요. 일본의 YKK. 제가 어릴 때 여러분만 대학생 더 어릴 때군요. 초중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자크를 보면 항상 자크의 청바지에 보면 YKK가 있어요. YKK. 솔직히 YKK가 어느 청바지는 있고 어느 청바지는 없고 이러더라고요. YKK가. 그래서 근데 YKK 상호가 있는 이 청바지나 셔츠나 이런 거는 되게 옷이 비싸요. 메이커들이. 그래서
간혹 옷을 이렇게 사다 보면 이게 메이커라고 하는데 샀는데 보니까 자크나 이런 부분에서 YKK가 없어요. 그럼 이거 짝퉁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정도이죠. 그만큼 이 YKK는 일본의 그죠 자크 회사인데 이 자크 회사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크가 그 제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옷이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YKK 이 자크는 자꾸 장난 안 나요. 옛날에 막 땡기다가 툭 떨어지고 이랬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글로벌 그죠? 지퍼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YKK는 청바지 회사 리바이스 알죠? 리바이스 읽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리바이스를 고객을 붙잡기 위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다. 왜냐면 수작업을 박음질하는 이런 부분에서 자크를 리바이스를 위해 자동으로 박음질해주는 기계를 아예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제공했다. 자, 자동으로 박음질을 하세요 하면 이때 당시 그죠? 자, 그럼 얼마나 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드는데 좋아했겠습니까? 이런 기계까지 또 공급을 해주니까요. 자크까지 납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크를 돌릴 수 있는 기계까지 납품을 해주니까 더 코가 끼는 거죠. 더 코가 끼어서 결국 계속해서 일본의 그죠? 그 자크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관계, 그죠? 거래처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을 만들어내서 가는 거죠. B2B죠? 그죠? 이거는 기업 대 기업으로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소비자가 또 많이 구매를 하니까요. 자, 고객을 커뮤니티로 묶는다. 자, 러시아의 로모가 뭐냐면요, 아주 아날로그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인데 이 로모라고 지칭하는데요. 1914년 설립된 반자동 소형 카메라가 바로 LCA 카메라인데요. 자, 1992년 동호회가 결성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2년 런던 박물관은 로모월을 전시했고, 그러니까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전시를 한 거죠. 런던 박물관에 로모월에 전시했고, 맨체스터는 로모월을 설치해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죠? 사진기를 증명을 그랬네요. 책에 우리 교재 책에는 있는데, 그죠? 전시를 통해서 사진 전시를 통해서 어떤 관광 상품화 시키고 그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통해서 어떤 경진대회도 열고 사진 전시회도 열고 이런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활동을 하고 계속 커뮤니티 활동을 하니까 그 카메라가 계속 판매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벌써 터산됐겠죠. 그 다음에 호그 데이비슨인데 자 오너 그룹이라 HOG 그죠? 할리 오너 그룹이라 해서 말 그대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알죠? 오토바이 와우 비싼 거 정말 비쌉니다.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자 중요한 자 1983년에 결성이 되었고 2004년에 100주년 행사에 25만 명이 모였답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 이 오토바이 하나 팔고 나서 또 다시 그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죠? 데이비슨 이 회사에서 많은 어떤 그 후원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또 다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죠. 제일 저렴한 게 아마 1,000만 원대로 알고 있고 비싼 거는 정말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몇십억 하기도 하고요. 자, 매덕 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130만 명, 우리나라는 1,2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커뮤니티로 활동하고 있고 또 다음에 또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오토바이, 다른 오토바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토바이를 더 선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또 커뮤니티 형성하다 보면 그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나 이런 내용 보고 또 바뀐 거 보고 나도 바꿔볼까 하고 또 지장하고 계속해서 돈을 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을 회사의 주주로 만드는. 자, 고객이 회사의 주주면 얼마나 신경을 써서
몰입을 내서 회사를 부정광고 하겠습니까? 이 회사 좋다, 저 회사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른 데 가가지고 호주의 부른